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론에 보도된 부동산 기사, 부동산 뉴스를 통해 부동산 상식을 늘려가는 시간, 참부동산 TV의 김호영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상식을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점을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그 용적률이 갖는 의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따져보는 비례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언론에 보도된 기사 제목부터 몇 가지 볼까요? 2년 거주 규제 피해자, 재건축 조합 설립 속도,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또 인천 여상 주변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획득. 세 번째로는요, 신반포 15차 재건축 관리 처분 변경 인가 획득. 이르면 9월 일반 분양. 기사 제목에서 나오는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등은 재개발 추진 절차와 관련된 용어들인데요. 재개발 과정을 여행, 그것도 단체 여행에 비유해 보면서 용어들을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내 집만을 다시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 다시 말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돈을 모아서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가는 과정이 바로 재개발, 재건축이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첫 과정은 조합추진위원회 구성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고시가 되면, 다시 말해서 이 지역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그런 고시가 나면 이웃들에게 한번 우리 단체 여행 한번 가볼까 하고 의견을 타진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지 등 소유자, 그래서 이웃한테 물어보는 거죠. 50%의 동의를 얻어서 지자체에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재건축 여행 준비가 시작되는 겁니다. 50%가 동의를 했다는 것은 꽤나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갈 의지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더니 이웃 주민 75%가 자기도 여행 가겠다고 동의를 합니다. 재개발에서는 그 지자체에 신청을 하고, 다시 말해서 75%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승인을 받아서 이제는 추진위원회에 꼬리표가 떼입니다. 그리고 정식 조합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적 효력을 갖춘 이제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이제 여행을 가기로 했으니까 계획을 한번 잡아야 되죠. 어디를 갈 건지, 얼마나 오래 머물 건지, 그 다음에 여행 기간은 얼마나 할지 등 그런 계획을 짜게 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재개발에서는 이런 게 있겠죠. 도로를 어떻게 낼지, 아파트를 얼마나 어떻게 지을지, 그런 등등등등의 이용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또 기존에 있던 입주민들을 이주하는 계획, 또는 임대주택을 얼마나 지을지, 이런 계획서 등을 작성해서 지자체에 제출하게 됩니다. 지자체가 승인을 하면 이제 이곳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는 의미의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들과 단체 여행 계획이 세워지면 일반적으로 여행사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재개발에서는 시공사 선정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재개발 여행에서는 당초 멤버, 즉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대부분 초대하게 됩니다. 사실 재개발, 재건축 여행의 핵심이 바로 이건데요. 함께 여행 갈 사람을 모아서 당초 멤버들의 여행 경비를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이 높을수록 많은 사람들을 여행에 초대해서 조합원들의 여행 경비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당초 멤버들, 다시 말해서 조합원보다 여행 경비를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그동안 준비해왔던 조합원보다 나중에 여행에 참여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의 시간 경과를 새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돈으로 더 내는 셈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시간과
돈을 바꾸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뭐 여행을 가든 사업을 하든지 아주 중요한 그 비용 얘기를 이제 할 차례가 됐는데요. 단체 여행은 예상 비용을 인원수로 나누면 분당 금액이 쉽게 나오게 되겠죠. 예를 들면 예상 여행 경비가 1,000만 원이고 여행 갈 사람이 10명이라 그러면 분당 금액은 100만 원씩 내게 되는 셈이죠.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비례율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분당 금액을 예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내 건물, 토지의 가치가 얼마이고 또 건물을 짓고 나면 얻게 되는 분양수익, 공사비 등을 감안해서 가구당 예상 분당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바로 비례율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요. 공식은 이렇습니다. 종후 자산 합계에서 총 사업비를 뺀 비용을 종전 자산 합계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비례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분모인 그 종전 자산 합계는 토지 건물의 감정 평가액을 모두 더한 게 종전 자산 합계입니다. 내 집뿐만 아니라 이웃집, 100집이라면 각 모든 그 감정 평가액을 다 더한 게 종전 자산 합계가 되는 거죠. 종후 자산 합계는 분양 수익 금액의 합계입니다. 조합원 분양가에다가 일반 분양가를 합친 그 금액이 종후 자산이 되는 거죠. 총 사업비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를 포함해서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이주비, 금리 비용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모가 같다면 분자가 커야 비례율이 높아지겠죠. 그러려면 분양 수익이 크거나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한 현장의 비례율을 한번 보실까요? 분양 수익 합계가 5,121억 원, 비용이 3,688억 원, 총 감정 평가액이 1,482억 원으로 예상됐을 때 비례율을 계산해 보면 96.26%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3.3제곱미터당 398만 원에서 417만으로 높아지니까 비례율은 70%로 떨어졌습니다. 비례율이 떨어졌다는 의미는 내가 부담해야 할 돈이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비례율이 100%라면 아주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분양 수익이 적어지거나 공사비가 늘어나면 비례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분양가를 심사하는 그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있죠. 허그라고도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일반 분양가를 낮추라고 하면 조합원 부담은 커지게 되는데요.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그 둔촌주공 조합원 가운데서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후분양으로 돌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예전에는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이 아니라 돈을 도로 돌려받는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비례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의미죠. 그런데 요즘에는 땅값도 올랐고요. 물가도 뛰어서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많이 들어가는 현장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용적률 개념을 이해하면 사업 추진, 쉽게 말해서 빨리 될 수 있을까? 이런 추진 여부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요. 비례율을 파악하면 분담금 정도를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과 비례율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은부동산TV의 김호영이었습니다. PR 미디어 그룹 참컴